5월이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에게 지난 5월은 특별히 길게 느껴졌으며 2년째 이어지는 5월 위 악몽은 그야말로 혹독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5월 한 달간 치른 27경기에서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2할 3푼 1리라는 저조한 타율을 남겼고 심지어 출루율마저 3할 고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 12경기를 살펴보면 2할 8푼의 타율로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바라는 수준의 활약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정규 레이스 6개월 중 어느덧 2달이 경과했으며 이정우 선수는 단 하루의 휴식을 취한 뒤 홈구장인 오라클 파크에서 펼쳐지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3년 전에 나서게 됩니다. 같은 지구 소속의 경쟁 상대인 샌디에이고는 이미 김하성 선수가 몸담았던 팀이기에 국내 팬들에게도 상당히 친숙한 구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서는 이번 샌디에이고와의 맞대결을 통해 순위 반등을 꾀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셈이며 만일 이 시리즈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순위 경쟁에서 더욱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승률 관리가 매우 절실한 상황인데 샌프란시스코가 지구 3위로 내려앉으며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도 4위까지 밀려난 터라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이정우 선수의 포스트 시즌 진출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샌디에이고와는 단 한 게임 차이. 이정우 선수는 해당 시리즈 첫 경기에 2번 타순으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최근 반 멜빈 감독이 상대 우한 선발을 맞이할 때 주로 활용하는 타순 구성이며 올스타 경쟁자인 루이스 라모스가 1번 타자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만약 6월 들어서도 타격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올스타 자리마저 라모스에게 양보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정우 선수가 프로 데뷔 이후 7년간 2달 연속으로 슬럼프를 겪은 전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합에 앞서 이정우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는데 정규 시즌을 소화하다 보면 기복기 있기 마련이다. 타격 순번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어떤 타순에 배치되든 주어진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해 플레이하려고 한다. 지난 5월 팀 타선이 침체했지만 마운드에서 투수진이 제 몫을 해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야구계에 새 달이 뜨면 분위기도 달라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6월이 시작됐으니 다시금 좋은 타격으로 팀에 기여하고 싶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팬 여러분의 심정을 정확히 헤아리고 있는 듯합니다. 만약 이정우 선수가 6월 첫 경기에서 시원한 안타를 생산하고 소속팀까지 승전골을 울린다면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맞서게 될 샌디에이고의 마운드에는 콜렉이라는 이름의 투수가 예고되어 있는데 최고 시속 95마일가량의 공을 던지는 투수이며 시즌 초반에는 빼어난 피칭을 선보였지만 가장 최근에 3번이 등판해서는 경기력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맞대결에서 이정우 선수의 시원한 방망이가 터져주기를 내심 바라볼 만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서 처음으로 이번 타순에 배치되어 3타석에 들어서 2개의 안타와 1개의 볼넷을 얻어냈고 1개의 삼진과 함께 2득점을 기록했으며 그때 4경기 연속으로 안타를 이어가는 중이었고 6게임 만에 한 경기 여러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더불어 2경기 연달아 3차례 이상 출루하는 뛰어난 집중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대결에서도 2번 타자로 출장하여 5번이 타격 기회에서 2개의 안타와 1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흘 만에 또다시 한 경기 복수 안타를 만들어냈으며 2경기 연속으로 베이스를 훔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즌 2번 타자로 출전했던 앞선 2번의 경기에서 전부 여러 개의 안타를 치며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이번 시합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정우 선수만의 부진을 꼬집기가 다소 조심스러운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타선 전체가 극심한 침묵에 빠져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공격진은 최근 치러진 14차례의 시합에서 총 30점을 뽑아내는 데 머물렀습니다. 대략적인 계산이 되시죠?
매 경기 평균적으로 2점 정도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무려 12년이라는 기간 만에 기록된 가장 낮은 득점 수치라고 전해집니다. 구단 창립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의 득점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경기에서 가장 많이 낸 점수가 글쎄요, 겨우 4점에 불과했습니다. 네, 저 역시 개인적으로 팀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정말이지 인내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응원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실질적으로 약 이틀간의 휴식을 취한 후 경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애미와의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는 휴식을 부여받다가 경기 막판 대주자로 잠깐 투입되었고 바로 다음 날은 팀 전체의 휴식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합은 이정우 선수에게 6월 첫 번째 공식전이 된 셈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안방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에 우선 로건 웹 선수가 선발 투수로 등판했으며 직전 등판에서 다소 고전하며 평균 자책점이 상승했지만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는 리그 정상급의 투구 내용을 선보이고 있고 상대인 샌디에이고 타선 역시 최근 타격감이 좋지 않기에 승리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대로 1회 초 단 8개의 투구수로 상대 타선을 완벽하게 처리한 로건 웹 선수. 그렇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공격진이 곧바로 반격의 포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정우 선수는 첫 타석 첫 번째 공부터 망설임 없이 배트를 휘두르며 남다른 몸 상태와 투지를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트를 돌리며 파울을 만들어냈고 우익수 방향 타구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상대 선발 콜렉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6번째 공을 받아친 타구가 배트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며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결국 좌익수에게 잡히는 뜬공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6월이 문을 여는 첫 번째 타격 기회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3회 말 공격에서도 이정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으나 첫 타석과는 달리 투구를 좀 더 지켜보는 쪽을 택하며 한층 더 조심스러운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 결과 볼 카운트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관건은 투볼에 유리한 카운트에서 상대 투수 콜렉이 스트라이크를 던져야만 하는 압박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는데 놀랍게도 이정우 선수는 이 공을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이는 그만큼 타석에서 심리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이번 타석에서도 안타를 생산하지는 못했지만 상대 투수에게 무려 7개의 공을 추가로 던지도록 유도하며 한 명이 투수를 상대로 총 13개의 투구를 지켜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샌프란시스코가 득점권에 주자를 내보낸 상황이었음에도 앞선 1번 타자 라모스가 병살타로 공격 흐름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이닝이 마무리되었고 평소 주자가 있을 때 더욱 강한 면모를 보이는 이정우 선수가 타격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팽팽한 투수전의 흐름으로 경기가 전개되면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이번 이닝에서도 단 한 점을 뽑아내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회 말 누상의 주자가 없는 가운데 타석에 등장한 이정후 선수. 그는 다시 한번 상대 선발 콜렉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아웃 카운트가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었고 양팀 모두 아직까지 득점을 올리지 못했기에 이정후 선수의 출루 여부는 그 어느 때보다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을 공략한 이정후 선수는 타구를 좌측으로 밀어보냈고 상대팀의 수비 시프트를 무력화시키며 유격수 방면으로 타구가 흘러가 마침내 3타수 만에 첫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이정후 선수의 이날 보여준 인상적인 모습은 이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1사주자 1루 상황. 다음 타자 체프먼이 투 스트라이크 원 볼에 불리한 볼 카운트에 몰리자 팀의 공격 활로를 뚫기 위해 과감하게 2루 도루를 감행했습니다. 샌디에이고 포수 역시 민첩하게 반응하며 2루 베이스로 정확하게 공을 던졌고 그야말로 0.1초의 찰나에 승부가 결정될 듯한 아슬아슬한 타이밍. 그러나 그라운드의 주심은 이정후 선수의 아웃을 판정했습니다. 그러자 이정후 선수는
마치 여기가 KBO 리그 경기장인 것처럼 팔을 크게 돌리며 세이프를 외치고는 곧바로 비디오 리뷰를 신청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판정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몸에 태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심이 서 있던 위치에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디오 판독 과정은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상세히 살펴보니 이정우 선수는 공이 자신의 손보다 먼저 베이스에 도달하는 것을 인지하고 태그를 당하지 않기 위해 순간적으로 몸을 비트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내야 수비수는 당연하게 태그아웃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겠지만 이정우 선수가 그처럼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정우 선수는 달리는 속도에 탄력이 붙어 태그를 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칫 베이스를 지나칠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집요하게 손이 베이스를 통과하자마자 발을 이용해 어떻게든 베이스에 몸을 고정시키려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검토 결과 태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마지막 순간 그의 발이 베이스에 온전히 닿아 있었기에 원심을 뒤집고 세이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관중석의 팬들은 이정후를 연호하며 열띤 격려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후속 타자 맷 체프먼이 이정우 선수를 홈으로 안내하지 못했고 다음으로 샌프란시스코의 기존 핵심 타자였던 랭카나시온 스트랜드가 부상에서 돌아와 대타로 타석에 들어섰으나 안타깝게도 유격수 앞 땅볼로 물러나면서 해당 이닝의 공격이 허무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언급하기가 다소 멋쩍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7회 말 공격에서 이정우 선수는 경기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국면에 타자로 나서게 됩니다. 2사 말루의 절호의 찬스. 앞선 타자들이 연속 볼넷을 얻어내며 만들어진 기회였고 마운드를 이어받은 샌디에이고의 구원 투수는 시속 100마일의 강속구를 뿌렸습니다만 이정우 선수가 안타깝게도 삼진으로 돌아서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관중석의 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정우 선수를 향해 뜨거운 응원을 보냈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9회 말 마지막 공격, 이 4주자 없는 상황에서 그의 5번째 타격 기회가 찾아왔으나 이번에도 역시 삼진 아웃을 당하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안타 하나를 기록하긴 했지만 팬들이나 그 자신이나 이런 내용을 바랐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 결국 5타수 1안타라는 다소 초라한 성적으로 경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